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기획은 플래닝이고 계획은 플랜이에요. 그냥 계획을 하는 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기획이 모여가지고 계획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개념과 범위 보시면은 자, 기술 개발을 하는 기획을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기술 개발을 할지 그리고 그 팀이나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추진 체계를 만들지 그리고 이 기술 개발을 하는 중간에 어떤 식으로 제대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돈은 얼마나 들 것인지 전문가라든지 사람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가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술 개발을 한 결과물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기술 기획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회사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거는 테슬라 자동차 밑에 깔리는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 게 기술 기획의 어떻게 보면 목적인 거죠. 직접적인. 그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배터리를 개발을 할 건지, 그 연구진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들은 뭘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체계는 그 R&D 연구 개발을 하는 팀이라든지, 서포트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되고요. 평가는 이제 아마 기술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후보군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전부 할 수 없으니까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기술 개발을 먼저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기술 개발을 직접 할 건지 아니면은 외부에 다른 업체에다가 맡길 건지 사올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 중요하죠. 뒤에 호날두가 나왔는데 이런 슈퍼스타를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뛰어난 과학자를 영입해서 기술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는 연구진을 그대로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타당성 이러한 이제 앞 단위에서 얘기했던 것들 돈, 사람 그리고 내용, 체계들이 과연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추진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 개발을 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배터리에만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언맨 같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기술 기획하는 방법을 주르륵 이렇게 10가지로 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분류합니다. 자, 아이언맨이 있죠? 각각의 파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쪼개서 물리적으로 일단은 쪼개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기술을. 그리고 나서 해당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을 해요. 이 자료는 제가 자료들을 거의 웬만하면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 이후로.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자, 이 색깔 있는 화살표와 점선 화살표가 있죠. 색깔 있는 화살표는 여러분들 그 노트북 요즘에 엄청나게 얇아졌잖아요. 그 얇아지게 된 가장 큰 그 원인을 제공한 게 하드 드라이브예요. 하드 드라이브인데 SSD 하드 드라이브는 팬이 없이 아주 얇은 하드 드라이브고 그 예전에 썼던 지금 아마 집에 있는 그 랩탑 컴퓨터에도 들어있는 그 HDD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데 점선은 HDD를 말하는 거고 이 색깔 있는 거는 SSD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동일한 면적 안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의 예측인데 벌써 2016년에 SSD가 HDD를 벌써 추월했어요. 그 말은 벌써 동일한 면적의 SSD가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SSD를 개발을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둘 다 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SSD가 더 이제 단가가 낮아지면은 아마 HDD는 사라지겠죠. 우리 주변에 뭐 카세트 테이프가 사라진 것처럼 사라질 거예요. 아마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보통 이런 시장 수요 예측하는 업체들,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공개하는 자료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수요 예측은 산업 로봇의 수요 예측입니다. 산업 로봇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죠. 수요 예측이.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도 해야 되겠죠. 외부 환경 분석은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꼭 해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은 한참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던 그 폭스바겐 유로 6 거짓말했죠. 네, 이 기준입니다. 유럽에서 디젤 자동차에 대한 그 내연이나 산화, 질소 산화물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유로 1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설정했고 유로 6는 이제 이게 발효되는 날짜입니다. 유로 6는 2004년 1월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에다가 이렇게 규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가 없으면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뭐 벤츠나 BMW도 그냥 예전부터 개발했던 엔진을 그대로 쓰겠죠. 안 그러면은 이런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은 그냥 뭐하러 기술 개발하겠습니까? 돈 들여가지고 그냥 쓸 텐데 정부의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푸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내부 환경은 외부를 알았으니까 이제 내부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앞에 단위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떤 것들을 먼저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한정되어 있는데 뭐 여기저기 뭐 나는 이거 개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 주고 싶은데 사실 필요하지 않은 기술 개발은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들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출된 기술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그 SSD에 대한 자료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면밀도라고 하는데 일정한 그 제곱인치당 테라바이트예요. 면밀도가. 이러한 그 수치를 계량화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뭐 만약에 SSD를 개발하는데 그냥 좀 더 많이, 전보다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가 많인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뒤에 이제 기술 로드맵이나 기술 트리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도 목표치를 가급적 계량화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량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성적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술을 개발을 하는가? 스스로 하거나 사오거나 아니면 같이 하거나 뭐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거 아이폰 7 플러스의 듀얼 카메라거든요. LG 이노텍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7의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애플은 직접 개발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는 거지. 자기들이 만약에 듀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냥 사오는 게 더 싸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연도별 기술 개발 일정을 그 다음에는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그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일정을 만들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기술 개발은 교수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시각각 변해요. 기술이 이제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 후가 지나면은 완전히 이거는 쓸모없는 기술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기술 개발은 더더욱이 이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잘하고 조정을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피드백으로 이 기술 개발의 방향이 맞지 않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중단해야 되겠다를 결정을 해야 더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기술 로드맵이란 무엇이냐? 로드맵은 그냥 길이죠. 목표를 가기 위한 로드맵, 말 그대로 그냥 길이에요, 길. 어떤 식으로 꼬불꼬불 가는데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신호등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을. 자,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 기술, 서비스,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 구성하고 있는 요소 기술들을 도출하는 방법이 기술 로드맵이에요. 자, 기술 로드맵을 작성을 해볼까요? 자, 2단계는 여러분들이 아주 유익 개발. 네. 여러분들이 팀을 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 실제 기술 네네.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쓴 게 있어서 아마 그 뒤 사례를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가로축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고요. 대부분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는 1년부터 한 3년 정도까지 단기로 보고, 중기는 한 5년, 장기는 한 10년 정도 보는데, 실제 정부에서 개발하는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장기로 기술 개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단기나 중기 정도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시장 예측이고 2단계는 인간 중심의 트렌드 예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수업을 하면서 새롭게 집어넣은 그 예측이고요. 그리고 3단계는 제품이나 기술을 도출하는 거고 4단계는 그 제품이나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 요소 기술들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요소 기술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게 될 거고요. 기술 확보 방안에는 같이 개발할 거냐, 아니면 밖으로 줄 거냐, 직접 할 거냐, 사올 거냐, 이런 게 되겠죠. 자, 단기, 중기, 장기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단기 마켓 트렌드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은 이런 프레임의 전략들을 많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환경 변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뒤에 또 인간 중심의 그 기술 기획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제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해서 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기술 개발이 환경에 우리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